도시락 배달하는 저를 무시하던 친구가 제 정체를 알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운명적 재회. 저는 올해 67살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도시락 배달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배달하는 일이에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리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일도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나마 도시락 배달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할 수 있었죠. 며칠 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배달하러 간 곳이 강남의 유명한 초고급 아파트였거든요. 한 채에 수십억 원 하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조금 위축되었지만 일은 일이니까 당당하게 배달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정장 차림의 멋진 중년 여성이 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성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제 중학교 동창인 박정희였거든요. 정희와 저는 어릴 때 정말 친했어요. 매일 같이 등하교하고 서로 집에 놀러가고 비밀도 나누는 그런 사이였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연락이 끊어졌고 몇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정희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반가워서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희야, 나 영숙이야, 오랜만이다 하면서요. 하지만 정희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아, 영숙이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퉁명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도시락 배달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희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자기 층에서 인사도 없이 내려가 버렸어요. 인행대화 무시. 그 다음 날부터 정희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정희는 저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도 그냥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어느 날은 정희가 같은 아파트 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저와 마주쳤어요. 그때 정희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기 저 사람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집도 엄청 가난했고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집이 가난했던 건 맞지만 공부를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반에서 상위권이었고 정희보다도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정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깎아내렸어요. 그 부인들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수군거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락 배달 일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정희는 저를 볼 때마다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했어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샀다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는 이야기를 일부러 큰 소리로 했어요. 모든 게 저를 의식해서 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의 자랑과 과시. 정희는 새로 산 명품 핸드백을 자랑하며 몇백만 원 했다고 했어요. 손목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차고 나와서 남편이 사준 선물이라고 자랑했죠. 제가 지나갈 때 일부러 시계를 만지작거리면서 말이에요. 자식들 자랑도 빼놓지 않았어요. 딸이 의사와 결혼했고 사위가 대학병원 교수라고 했어요.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고도 했고요. 손자 손녀들이 모두 영재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정희를 보면서 정말 씁쓸했어요. 어릴 때는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것도 좋아했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정희가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아는 척한다고 했어요. 정희는 또 다른 날에는 자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중학교 동창 중에 정말 못난 애가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못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과거 회상과 현실의 아이러니. 저는 집에 돌아가서 정희와의 옛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중학교 때 정희네 집도 저희처럼 작은 연립주택에 살았어요.
정희도 저처럼 용돈이 많지 않아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나눠 먹곤 했죠. 그때는 서로 가진 게 없어도 행복했어요.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기도 했어요. 정희는 꿈이 컸어요. 나중에 커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꿈은 크지만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죠. 중학교 졸업 후 정희는 상업고등학교에 갔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백화점에 취직했고 몇 년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아이 둘을 낳아서 열심히 키웠어요. 별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잘 커서 지금은 각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예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이 나이에도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챕터 5 결정적 사건. 어느 날 제가 배달하러 갔는데 정희가 아파트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희는 저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영수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화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저를 로비 한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여기 왜 자꾸 와? 다른 아파트로 배달 안 가고 왜 여기만 와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배달 요청이 들어오면 가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정희가 더 화를 냈어요. 배달업체에 말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정희가 하는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너 같은 사람이 이런 고급 아파트에 들어오면 품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주민들도 불쾌해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창피하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친구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더군요. 폭발하는 갈등. 그 후로 정희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제가 배달 오면 일부러 다른 주민들 앞에서 저를 지적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아파트가 지저분해진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심지어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넣었어요. 특정 배달업체 직원이 문제가 있으니 출입을 제한해달라고 한 거예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민 불만이 있으니 더 조용히 배달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억울했어요. 항상 조용히 배달했는데 정희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요. 참을 수 없어서 정희네 집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정희는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관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정희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저와 정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친구로 지낼 수 없다고 했어요. 정희는 자기는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이고 자식들도 다 잘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나이 먹어서 도시락이나 배달하니까 수준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정희는 냉정했어요. 세상은 계급이 있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충격적인 반전. 며칠 후 배달업체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특별한 배달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VIP 고객이라서 조심스럽게 배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주소를 보니 정희네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어요.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정희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정희 남편은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정희 남편이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영숙 씨가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도시락 배달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욱 놀라더군요. 잠깐만요. 혹시 영숙 씨가 이 아파트에 사시는 김영숙 씨 맞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여기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희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영숙 씨 만나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정희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그날 밤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며칠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거만한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극적인 진실 폭로. 정희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서 영수가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라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정희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희와 만나서 보니 정말 사람이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니 정말 죄송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정희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알고 보니 정희 남편이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일하는데 제가 그 회사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도시락 배달하는 가난한 사람인데 무슨 최대 주주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희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알고 보니 제 돌아가신 남편이 젊었을 때 작은 땅을 몇 개 사뒀었는데 그게 지금 엄청난 가치가 된 거였어요. 그 땅들이 정희 남편 회사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한복판에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서류들을 정리할 때도 그냥 옛날 종이들인 줄 알고 창고에 넣어뒀거든요. 정희의 설명에 따르면 제 남편이 사둔 땅들이 지금 시세로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 땅들을 개발하려면 제 허락이 필요했고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대요. 정희 남편 회사에서는 그 땅들을 사려고 몇 년째 노력하고 있었는데 소유주가 누군지 몰라서 애를 먹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그 아파트에 배달 온 걸 보고 확인해 보니 바로 제가 그 땅의 상속자였던 거예요. 정희는 그 사실을 알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나쁘게 대했는지 생각하니까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정희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친구로 지내자고 했어요. 자기가 저를 도와주겠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정희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가난할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이렇게 굽신거리는 게 정말 어이없었거든요. 저는 정희에게 말했어요. 진짜 친구라면 제가 가난해도 부자여도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했어요. 정희는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친구로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제 재산을 정리하고 있어요. 도시락 배달일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희 같은 가짜 친구들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정희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무시하고 괄시했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잘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잘 보세요.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과 지위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이용하려는 사람들일 뿐이에요.